안녕하세요. 파는정원 인터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정원에서 지금 아주 풀이 왕성한 곳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정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요. 빈 곳에는 이렇게 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정원 식물들이 심겨져 있다 하더라도 봄이 되면 풀부터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이 꽃들이 풀을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풀이 가장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꽃들이 크기 전까지는 잡초 관리를 꼭 해주셔야지 예쁜 꽃밭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풀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풀을 제거할 때는 가능한 한 이 흙을 많이 뒤엎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잡초를 캐실 때 호미를 이렇게 캔다고 칠게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흙이 많이 파지잖아요. 이렇게 흙이 많이 파이면 이 흙 속에 잠들어 있던 잡초의 씨앗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흙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씨앗이 잠들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풀씨죠. 우리가 원하는 꽃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 뒤덮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은 풀씨예요. 근데 이 잠들어 있는 풀씨를 깨우게 돼요. 왜냐하면 이 잡초들은 씨앗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숫자로 만들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벼를 생각해 볼게요. 쌀을 우리가 수확할 때 그것도 다 씨앗이잖아요. 이 한 포기 안에 쌀알이 얼마나 많이 달려요. 하지만 이 잡초는 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씨앗을 생산하고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풀씨들이 이런 흙 속에 다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잡초들의 씨앗은 대부분 언제 발화가 되냐 하면은 햇빛을 봤을 때예요. 그래서 호광성 종자라고 해요. 우리가 암발하다, 광발하다, 우리 꽃이 파종할 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다 광발화인 거예요. 잡초의 씨앗들은. 그래서 그동안은 흙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새순을 내지 못하고 발화를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호미질을 하는 순간 햇빛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그러면 얘네들은 다 생명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직파를 했을 경우에 우리 꽃이들은 잘 자라지 못하는데 이 잡초 씨앗들은 너도 나도 그냥 막 앞다투어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할 때는 가능한 한 이 흙을 뒤집지 않고 풀을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잡초를 제거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유용한 도구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약간 미니 낫처럼 생겼거든요. 여기 약간 톱니로 되어 있어요. 저는 많이 써서 이가 나갔는데 이렇게 톱니처럼 생긴 아주 작은 낫도 아니고 뭐 미니 낫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요거 정확한 이름이 뭔지 한번 제가 알아봐서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데 요걸로 가능한 한 흙을 적게 건드리면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풀이 있으면요. 한 포기가 있죠. 그러면 요 부분, 뿌리와 요 사이 있잖아요. 거기를 약간 흙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거의 들리지 않고 잡초는 제거했죠. 이렇게 하면은 흙 속에 있는 이런 잡초 씨앗들을 깨우지 않고 이거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제거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이렇게 뿌리와 이 몸 이파리, 줄기 이게 연결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좀 뿌리 아래쪽까지 이렇게 제거가 되게끔 하셔야지 다 안 나요. 만약에 너무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만 잘라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파리만 잘라낸 격이 되고 다시 또 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에 어느 정도 일부는 제거가 되게끔 그렇게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거하면 더 나질 않는데요. 어떤 것들은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또 다시 나는 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캐내야 되는데,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신 후에는요, 이 잡초를 물론 모아가지고 퇴비간에 가서 모아서 퇴비를 만들어도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햇빛을 바로 받으면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게 다 발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은 지금 잡초 제거를 제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말라있는 풀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짜라락 깔아주시면 햇빛도 차단이 되면서 이렇게 멀칭이 되니까 다른 잡초를 예방하는 데 좋아요.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 좋으라고 바크를 깐다던가 뭐 자갈 같은 걸 깐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으로 멀칭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물론 좋지만 예, 물론 좋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멀칭을 하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아니면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내가 견뎌낼 수 있다,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멀칭을 해주시면 이 자체가 여기서 썩어서 영양도, 다른 꽃들에게 영양도 될 수 있고 잡초 예방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풀을 자르면 그 풀도 양이 많기 때문에 멀칭제로서도 아주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잡초 제거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잡초 제거를 마쳤는데요. 그럼 잡초 제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잡초를 지금 제거했는데, 지금 저의 경우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들을 제거를 했어요. 하지만 잡초를 제거할 때는 꽃이 피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꽃이 피면요, 이 꽃이 열매로 이렇게 씨앗이 맺히지 않아도 그 꽃 자체가 마르면서 씨앗으로 그냥 여물어서 번식 능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꽃만 던져놔도 꽃이 다 발화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잡초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꽃이 피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잡초를 제거하다 보면 저희가 제거하는 속도보다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취사 선택해서 먼저 제거해야 될 잡초 먼저 제거하시는 게 좋은데요. 뿌리가 깊게 내리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큰 잡초들, 그런 것들, 아니면 외떡잎 식물들,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에 낮게 깔리거나 제거하기가 쉬운 잡초들은 좀 천천히 제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기 때문에 다른 꽃들이 성장하는 데 크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한 이른 봄에 예쁜 꽃도 피기 때문에 나름 봄 분위기도 느껴지고 해서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게 꽃들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바로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떡잎 식물들은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떡잎 식물들은 아직까지 나진 않았을 거예요. 보통 쌍떡잎 식물이 나고 난 다음에 조금 늦게 출현을 합니다. 하지만 외떡잎 식물 같은 경우는
한번 나기 시작하면 되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뿌리도 넓게 퍼지고 굉장히 정말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뿌리나 땅속 줄기로 번식하는 잡초들은 그 모든 근원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제거해 놓지 않으면 점점 퍼져서 온 정원이 그 식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말 정원사로서 가장 힘든 일이 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제거는 항상 힘이 들기 때문에 보이는 즉시 가능한 한 뿌리까지 그 땅속 줄기까지 제거하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잡초 제거에 대한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정원을 깨끗하게 잡초 없이 그렇게 유지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